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 아니다며 유명 변호사를 사서 피해자들을 형사, 민사 소송으로 겁박하며 돈으로 찍어 누르던 김호중이 드디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구속 결과에 이렇게 안심을 하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판부에 대해 그만큼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김호중은 노래 하나 잘 불러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고 그 돈으로 술 먹고 운전하고 다니더니 이번에 음주 뺑소니가 드러났지만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천문학적 금액을 주고 사서 옆구리에 끼고 다니기에 이번 김호중의 구속 심판도 혹시 구속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법 적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재력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쉽게 구속도 잘 안 시키고 또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각종 사면으로 풀어줘 버리는 나라이니 구속을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김호중은 증거인멸도 말 맞추기도 모두 꿈에도 못 꿀 일들이 돼버렸는데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음주운전을 반성한다면서 어떻게 콘서트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뻔뻔한 모습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요? 김호중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돈벌이를 하겠다고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범죄자가 활개치고 다닌다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김호중처럼 도망갔다가 술 깨고 나타나면 된다는 안 좋은 예가 될 테니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김호중은 뻔뻔하게 버텨오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소주 서너 병을 마셨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결국 버티기 힘들었는지 음주를 인정했는데 진작에 이실직고를 하고 잘못했으면 정말 잘못했다고 빨리 뉘우쳤으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았을 텐데요. 그간 보여왔던 그 뻔뻔스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자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술을 얼마큼 많이 마셨다, 그리고 매니저들과 얼마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나, 그런 것들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전부 진술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전관 예우 변호사 조남관을 믿고 이렇게 며칠만 있으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양아치 가수를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광신도 같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가자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겠나 싶기는 한데요. 정말 점점 이렇게 이상해지는 잘못된 팬덤 문화는 부디 없어져야 하고 요즘 시대는 과학이 엄청 발전을 해서 범죄를 짓고 그걸 숨기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을 김호중은 아마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인데 아니 소변 검사로 음주한 시간대까지 밝혀낼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거짓말로 사건을 가리고 속이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인데 아무튼 김호중은 크게 후회하고 반성해도 너무 늦었고 그간 어떻게든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여줬던 그 뻔뻔함의 민심은 대노하고 말았죠. 그러니 김호중이 이제 와서 어떠한 참회와 반성을 하더라도 그 실망감과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법원은 괘씸죄까지 적용시켜서 엄벌에 처해야만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조금 가라앉혀 주지 싶은데요. 음주 운전했다고 행불됐다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 홍길동 같은 이창명의 전철을 따라가려 하더니 반성이나 참회는커녕 콘서트까지 강행한 이 정도로 철면피 짓거리는 가히 역대급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창명처럼 일단 버티기로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 출신의 고가의 변호사를 앞세웠지만 이창명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징역살이는 면했지만 연예계에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는 말은 호텔 객실에 여자랑 누워 있었는데 바람은 피우지 않았다는 말로만 들리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는 왜 한 것이며 또 왜 집으로 안 들어가고 호텔로 가서 자고 그리고 또 왜 사고 후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나타난 것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왜 제거해서 없애버린 것인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는데 이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 해도 호텔 방에서 다른 여자랑 뒹굴어 놓고 바람은 피우지 않았다는 헛소리나 다름없어 보이는 것이죠. 연예인에게 특별한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도덕군자일 필요는 없지만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책임감 같은 것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충돌 차량의 앞부분이 공중으로 들썩일 만큼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그 순간 김호중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때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살펴봐야 한다는 양심 같은 것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는 콘서트 무대에서 이번 일을 풀리지 않는 숙제라면서 바깥에 김호중이 있고 무대에 김호중이 있는데
무대에 김호중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고 하니 밖에 있는 양아치 같은 김호중은 있고 무대에 있는 김호중만 바라보라는 말인지 이 무슨 궤변인가요? 말로만 반성한다던 김호중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6시간이나 귀가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조사 종료 후 변호인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김호중은 철저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원치 않는 듯한 태도이고 그가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만큼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철저히 자신의 언행을 조심했어야 마땅한데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인데 뭐가 억울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죠. 이런 와중에 김호중의 팬들이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다는 아니겠지만 음모론에 빠진 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중 갤러리에서 발표한 성명문에는 마라톤 생중계를 연상케 하듯 수사 과정에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김호중을 향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기서 무슨 정치 이슈가 왜 나오는지 정치 이슈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고 뺑소니를 치고 그랬다는 건가요? 이러한 이야기는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김호중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질러온 만행에도 15만이 넘는 할멈들이 열광하고 따르는 것은 사이비 종교를 연상케 하고 이런 경향은 얼마 전 불타는 트롯맨 우승 직전까지 갔다 낙마한 황영웅에게도 보이는 현상이죠. 자식 혹은 손자뻘 되는 미남 남자 가수에게 열광하고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이런 정신 나간 부류는 대부분 50에서 60대 여성인데요. 하는 짓을 보면 얼핏 연애 감정에 대리 만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젊은 시절에 못해본 연애나 용도를 다한 배우자에 대한 권태감을 보상받기 위한 행위의 발로일 수도 있겠다 싶어 보기에 추합니다. 김호중이 구속되었지만 건재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팬덤이 훨씬 적은 황영웅에게서도 증명되는 현상인데 그가 공중파 채널에서는 자취를 감췄지만 단독 콘으로 팬덤의 뜨거운 환대를 받고 있으니 요즘 본인은 행복에 도취해 사는 낙이 있을 텐데 김호중은 이런 팬덤이 무려 15만이죠. 김호중의 흑역사는 이번 일 말고도 조용하다 싶으면 터져나왔고 그는 과거 일만 가지고도 벌써 매장되었어야 할 인간인데요. 팬덤이 하나의 중소도시의 인구이고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들이 구원해 줄 것인데 이번 콘서트에서 그런 게 잘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김호중을 구속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오른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공연장을 찾은 수천 명의 팬들은 그가 등장하자 김호중을 외치며 기립박수에 떼창을 하며 환호하더니 눈물을 흘렸죠. 팬들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공연장 티켓 판매 창구로 몰렸는데 미리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팬들이 취소 티켓을 채워주려고 먼 지방에서 올라온 것인데 티켓줄이 1000명이 넘었고 그가 노래를 끝내고 공연이 종료됐는데도 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약 3분 동안 김호중을 연달아 외치다 안전요원이 공연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치자 팬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퇴장했습니다. 김호중은 이날 노래 5곡을 부른 것 외에 팬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구속되더라도 이런 팬들의 광기가 치유되지 않는 한 돈벌이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을 것이고 이런 걸 확인하려고 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공연장을 찾았을 겁니다. 사이비 종교에 한번 빠지면 재산과 목숨까지도 기꺼이 갖다 바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으니 김호중은 자신이 얼마 후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건망증 심한 대중이 용서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팬들의 광기에 가득 찬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니 안심했을 겁니다. 포승줄에 묶인 김호중 씨의 모습인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가 저녁 늦게 구속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활발히 활동 중이던 톱스타가 구속이 되고 또 이 같은 일에 휩싸인 것 모두가 팬들 그리고 대중 입장에선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강력 사건이나 혹은 대규모 사기 사건, 어마어마한 금전이 걸린 사건이 아님에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스타가 구속이 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많이 있죠. 그만큼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고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방정인데요. 그리고 영장실 질심사를 하면서 신영희 부장판사는 김호중에게 분노해서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호중은 사고 직후에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 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사회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22살밖에 안 된 막내금 매니저에게 전화를 수차례 해서 나 대신 네가 좀 가서 자수를 해라면서 허위 자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좀 파렴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 22살 어린 매니저는 김호중 씨, 그것도 나이도 많은 자기 소속사의 핵심 가수가 그런 부탁을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거 거절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어린 매니저는 너무 무서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김호중 씨에게 크게 호통을 쳤는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막내 매니저가 저는 너무 겁이 나요라고 하면서 김호중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후에 전담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는데 이 매니저도 술을 마셔서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하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그리고 또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가 이렇게 나와서 김호중의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에 술을 많이 마시고 일정이 끝나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러 간다. 매니저들이 항상 김호중을 태우려고 대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김호중은 술을 먹으면 과격해진다 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호중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호중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진심으로 죄송한 건지 어떤 건지 이렇게 유치장에서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다 혹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를 팬들은 굳건한 팬덤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에서 성악가로, 무명 가수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굴곡만큼이나 휘몰아치는 이번 논란을 넘기고 그는 어떤 성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